이 과수원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어진 토양이 여러분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뭘 하든 간에 이미 주어진 토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 살아왔냐면, 여러분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50%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태어나서 봐요. 김정은이한테 얻어 터지고 앉았지. 우리나라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나 남미에 태어나서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50%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울 때 30%를 결정합니다. 응애하고 여러분 주변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30% 결정해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태어날 때 자기 주변 환경이에요. 여러분 노력은 사실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수원을 내가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재배할 때 여러분 과종하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과수원 땅하고 맞냐 안 맞냐가 사실은 뭡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안 맞는 땅에다 심어놓고 되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요새? 열심히 하면 될 것만 된다. 될 것만 된다. 근데 옛날에는 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40, 50년 전만 해도 밑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만 꼼시락거리면 요즘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시스템도 좋아졌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맥을 잘못 짚어서 무진장에 열심히 하면 고생만 무진장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 건지 말 건지부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것은 어떤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하우는 의미가 없다고. 노하우는 여러분 손아귀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제 비료 쪽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먹고 죽은 귀신은 천당과 지옥에 전부 다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은 안 먹고 죽은 귀신보다도 많이 먹고 죽은 귀신이 시끌시끌해요. 여러분들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까?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수원 지금 토양관리에서 비료를 여러분들이 안 주어서 문제가 됩니까? 많이 주어서 문제가 됩니까? 많이 주어서. 그래서 보통 교육하면 뭡니까? 뭐 시설했더니 염료, 집적, 축적, 연작, 장애 다 뭐요? 많이 줘서 그래요. 그리고 말로는 많이 줘서 문제라고 하면서 나는 실제로 뭐요? 많이 주어요. 보통 뭐요? 살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것 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품질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에 와서는 관수하고 배수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이건 아니었어요. 이게 하느님 뜻대로 배우면 됐어요. 옛날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요? 애들한테 밥 갖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밥 안 주면 엄청나게 무섭어요. 왜냐? 거기서 딱 못 먹으면 평생 그 끈이는 건너뛰거든요. 아니면 몇 개 못 먹으면 뭐예요?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 밥 주고 안 주고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밥 안 주고 나가도 냉장고만 탁 열어보면 뭐예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구조적인 딱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품 과실을 만들어야 뭐 팔든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것도 되고 팔 수 있는 것도 되고 이 상품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과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과수원이 있어야 되고 그 과수원에서 물 관리하고 과수원 표토 관리하고 시비 관리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잘 돼요. 감도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약간 개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과수원에 개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알아야 할 건지 말 건지, 쉽게 말하면 필요 없이 노력을 많이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 시험 문제로 말하면 배점 높은 놈을 잘 써야지, 배점 낮은 놈이 열심히 쓰고 나서 시험 잘 봤다고 그러는데 뭐요? 나중에 점수는 별로 안 높게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개량을 해요, 안 해요, 과수원? 하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해야죠. 왜냐? 안 된다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될 것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박질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양 개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인간 개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 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가. 이게 이제 인간 개량은 졸부가 되면 사위나 며느리를 품질 좋은 놈으로 한 10대 정도 갈아치면 우리 집에 나오는 후손이 뭐예요? 품질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시킬 때 집안을 봤어요. 돈이 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집안의 뼈대가? 요즘 애들은 그거 안 봐요. 딱 봐갖고 인물 괜찮고 돈 있어? 오케이. 딱 뒤는 안 봅니다. 어차피 뜯어고쳐갖고 원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토양 개량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종을 선택해갖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을 때 이 과종에 이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포도 선정해서 딱 심어놓고 바뀌라. 그게 이제 옛날부터 코끼리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코끼리 냉장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실제는 안 들어가는데 말로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본인 뜻만 바뀐 겁니다. 현실은 뭐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토양 개량이 또 전혀 안 된다면 이게 영 기분이 나빠요. 왜냐? 내가 노력할 것이 없잖아요. 되긴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맥을 짚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물관리, 표토관리, 시비관리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점 얘기했듯이, 배점이 많은 거,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관리, 표토관리, 시비관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팔아먹는 거. 포도 80% 이상이 물이고, 사과도 80% 이상이 물이고, 배도 80% 이상이 다 단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첫 번에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관수, 배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물을 또 어떻게 봐요? 제일 만만하게 봐요. 물 쓰듯이고 뭐 물 같다고. 그러니까 뭐요? 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30mm씩 비가 4월부터 10월까지 오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모든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대풍이 됩니다. 가격은 내가 책임 못 지겠고. 요즘 날씨가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온도도 높아지고 비 많이 와서 이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누가 하냐면 하느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빠져. 딱 이게 뭐냐면 비닐하우스입니다. 노지농사 짓다가 이걸 딱 치면 뭐예요? 하느님이 물과 기온을 인간한테 절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지농사 짓다가 이 비닐 딱 치면서 하느님 빠져면 인간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야 돼요. 근데 마통 이 얘기는 뭡니까? 편하려고 하우스 한대.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넌 죽었다. 왜냐? 편하려고 하는 게 내 할 일이 뭐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잘해야 돼요. 노지농사는 그냥 놓아두면 하느님하고 어떻게 배짱만 잘 맞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요? 비 딱 30mm씩 오면 여러분들이 뭐요? 놀러를 가던 해외여행을 2주 갔다 오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우스 농사 딱 해놓고 자식들이 돈 준다고 해서 유럽 여행 2주 딱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새칠로. 네? 새칠로. 싹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큰 틀에서 보시고요. 자, 과종별 이제 토양 적응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과는 땅이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비옥하면 안 돼요. 사과는 땅이 비옥하면 뭐만 되냐?
사과 나무만 잘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해요. 땔감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사과 주산단지를 한번 보세요. 뭐요? 경북에 다 삐탈? 여기 제일 가까운데 무주, 장수 다 뭐요? 옛날 같으면 쌀밥 먹고 시집장가 간 데가 아니에요. 저 뭐 김제, 부안, 정읍, 군산 뭐 이런 데 뭐요? 아니면 뭐 충남 평야부, 전남 평야부 사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안 돼요. 지가 한두 주 심는 건 지가 뭐 심는 건 지 맘이겠지만 팔아먹을 수 있는 사과가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이 좋으면 안 되고 엄청나게 뭡니까? 질소 과다도 쉽고 내건성도 약하고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과가 사실은 4대 과수 중에서 제일 농사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금사과 얘기하는 건데 기온도 높아지면서 지금 여건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금년에 사과값이 높냐 안 높냐면 제가 볼 때 뭐 작년이나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주산단지는 다 보면 땅이 좋은데요. 이것만 가까운데 뭐예요? 어디예요? 나주, 성원, 천안, 평택, 안성, 요것만 상주 다 뭐예요? 예, 땅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옥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물 잘 빠지고 모래밭에다 배 심으면 농사는 돼요. 시장에 나가는 건 700g인데 자기 밖은 400g짜리 몽땅 땁니다. 400g짜리 몽땅 따면 뭐만 나와요? 배즙만 나옵니다. 응? 시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발로 쫙 밀어놔요. 왜요? 안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많이 이 포도는 땅을 별로 안 가립니다. 그래서 대전부터 김천까지 딱 기차 타고 가면 산비탈부터 논바닥까지 심어진 게 뭐예요?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는 땅을 비교적 안 가려요. 그리고 상당히 뭡니까? 습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해요. 그래서 논바닥에도 심어놓고 저 산비탈에도 심어놓고 단 땅이 척박하고 산비탈에 심어진 건 수량은 적고 품질은 좋아집니다. 논바닥에다 심어진 건 뭐예요? 수량은 좀 많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복숭아는 땅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복숭아 주산단지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뭐 장원, 청도 전혀 달라요, 땅이. 근데서 어느 정도 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알고 있다고 좀 하시고 딱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나오는 게 인위투 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핫배 미치는 경우도 많고 복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핫배 미치고 복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땅 한 10cm, 20cm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위부터 거기까지 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덤프하고 포크레인을 대버리면 수천 년을 한 달 만에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땅이 뭐냐면 아파트 공사장이라든가 야산 절개지에서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아주 용감해져요. 그래서 감방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땅 계단식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는 깎이고 여기는 쌓입니다. 그러면 깎인 데는 뭐냐면 생땅이에요. 덮인 데는 뭐예요? 좋은 땅이 따따블로 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무를 쫙 심으면 어떻게 돼요? IQ 100짜리, 150짜리 같이 교육시키면 뭐예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요? 한 놈은 못 알아듣고 한 놈은 재미없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옛날 같으면 학교 시험 봐서 뽑아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같이 학교 놓고 오면 이놈도 않고 저놈도 않고 뭐야 딱 중간 놈만.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무진장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평균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땅이 섞이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받아놓고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 포크레인 바가지로 몇 번 딱딱 흔들고 다 섞였지? 오케이 잘 섞였지 합니다. 섞인 겁니까? 안 섞인 겁니까? 거의 안 섞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섞였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 움푹움푹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땅은 핫배 미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시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거 저거 해요.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위에 표층 10cm, 20cm가 만들어지는데 이론상으로 옛날 토양학 책들을 보면 10cm, 바위에서 10cm 흙이 만들어지는데 2000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 힘 있다고 그래서 포크레인과 덤프로 일주일? 뭐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려. 어떻게 역사를 그냥 뭐입니까? 옛날에 연으로 여긴 거 여러분 초로 끝내버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힘이 세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너무나 깝다니까 요새 업부가 지금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뉴턴은 뭐냐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토양을 쌓거나 깎아서 평평하게 지역을 바꾸는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깎아낸 흙과 반입 뜬 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흙이 반입할 때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흙 갖다 복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토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경우가. 남의 땅 10cm를 다 긁어다 우리 밭에다 딱 싸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꼭 이 경우도 안 돼요? 되지. 근데 남의 땅 10cm 딱 긁어 올라오면 그놈은 졸고 있겠어요? 그게 이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농사지어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네,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면 그냥 돈 많이 들여도 돼요. 왜냐? 자랑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현장에 이제 컨설팅이 다니다 보면 제일 돈이 안 되시는 분이 누구냐? 포도밭에 품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술 먹을 때 그 집 품종 자랑으로 딱 4시간 끝내. 딴 놈들은 뭐예요? 품종 하나, 두 개, 뭐 샤인머스가 캠벨 할 말이 없어. 근데 뭐예요? 그 집은 연구소에 있는 놈도 모르는 것도 다 있어. 갖고 뭐예요?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뭐예요? 팔 것이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돈 되는 것만 정확히. 그래서 제가 이제 된다 안 된다 보통 얘기를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계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상 아까 뭐예요? 난 취미로 한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한테 지금 돈 갖고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반일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공사장 아니면 야산 절개지수 오기 때문에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이 아주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와서 거기에 40cm, 50cm가 쌓이던 받아놓으면 그 땅이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경작토가 되려면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하게 뭐 몇십 년 필요한데 작게 얘기하면 한 50년, 100년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100년 필요하다면 그 땅을 관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했어.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맞죠? 관리해놓고 내가 쓰지도 못하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 바위에서 풍화작용을 거쳐서 돌과 모래를 거쳐서 유기물 딱 흙이 만드는데 이게 보통 2000년 짧게 1000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딱 이런 식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딱 일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덤프로 갖다 붓다 보면 오는 흙이 뭐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섞여. 예, 섞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딱 표현하는 게 요새 다문화 과정 시골하고 똑같아요. 그거 섞어놓으면 뭡니까? 자, 국적 똑같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말로는 돼요. 제가 볼 때 몇 대 거쳐야 됩니다. 이거 포크레인 바가지 갖고 흔들어 놓으면 이제 뭡니까? 알 수도 없어요, 이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또 딱 할 때 뭡니까? 돈바닥에다 옆에 눈이 내 것보다 거의 비슷하니까 뭐예요? 이게 비가 오면 들어올 것 같으니까 1m 딱 싸고 이제 농사를 지려고 올려. 그걸 올리는데 뭐예요? 어디서 또 이 얘기는 들어갔고, 암거가 묻으면 좋다고 하고, 암거가 어디서 이제 쫙 묻어요. 그 양쪽으로 뗄름 빼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물어보는데,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저한테 묻는다. 일단 커피는 먹자고. 왜냐, 말을 해버리면 커피도 못 얻어먹거든요. 왜냐, 저거 내가 분명히 뭐예요? 한 방 잘못됐다고 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왜 했냐고. 뭐, 공기가 쫙 통이라고 했대요. 공기 안 통합니다. 저거 비 한 번 따고 오면 뭐요? 다 수통이 됩니다. 안 그래요? 걷다 대고 50cm 묻어놓고 사과 심잖아요. 대면 50cm 딱 묻으면 밖에서다 물 잡아놓고 사과 딱
딱 심은 거고 똑같아요. 완전히 죽습니다. 왜 죽냐고요? 아까 사과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번에 물 잘 빠지고 삐탈에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물 잡아놓고 심었으니까 사과가 살면 그게 사과가 아니지. 잘 생각해야 돼. 절대 뭡니까? 암고관은 물 안 빠지는데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암고관 자체가 경사가 없으면 물은 절대 안 빠집니다. 물이 알아서 빠져요? 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집수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수정 펌프를 넣으면 돼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되는 방법도 알려주긴 하는데 왜 농사지어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네. 잘 생각하세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인위토 조성은 뭡니까? 유입된 흙이 유기물도 없고 미생물도 없고 거의 발달되지 않은 흙이기 때문에 또 양분도 거의 없어요. 또 pH도 낮고 모재 토양이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걸 하실 때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덤프로 오잖아요. 20톤, 40톤 덤프가 안에서 흙을 붓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붓고 놀라지르고 붓고 놀라지르고 붓고 놀라지르면 뭐 나중에 여기는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이 있으니까 뭐요? 포크레인으로 한번 또 이거 해요. 그리고 이제 잘했다고 그러면 뭘 잘해? 포크레인 바가지가 얼마나 큰데 이거 뭐요? 일로 갔다 물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흙은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땅 이해해서 잘 써먹을 생각해야지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보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인간 바뀐다고 해?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땅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밥 먹어요?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바뀌긴 쥐뿔. 여러분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그대로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동 땅이, 영동 이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부터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조선시대 그전 훨씬 뭐예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무진장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100년 전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4년이잖아요. 100년 딱 해서 1924년 딱 볼까요? 어떤 현실 같아요? 그때 안 살았지만 일본인들한테 쪼인트 가지고 뭐예요? 빡빡 길 때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나 할 수 같아요? 그렇게는 못 살지. 나 같으면 죽어버리지. 그때는 뭐예요? 다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선조예요. 네? 조상님들이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흙이 반입되는 경우 양질의 토양이 들어오면 관계없어요. 근데 양질의 토양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없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땅 복토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양을 보면 토성이 있고 인간은 뭐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대로 삽니다. 태반이. 그래서 토성은 뭐냐면 그 땅의 점토, 미사, 모래 이 성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래가 아주 많은 땅은 사토, 점토가 많은 것은 식토 이렇게 합니다. 이 중간에 뭐 사양토도 있고 식양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사람도 뭐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듯이.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모래 땅은 배수 통기는 좋습니다. 양분, 수분 보유 능력이 약해요. 식토는 배수 통기성은 나쁘지만 양분 보유 능력은 커요. 그래서 보통 양토는 뭐냐면 모래, 미사, 점토가 적당히 섞여 있는 걸로서 작물 생육에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왔을 거냐면 사양토에서 식양토가 작물 생육에 적합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과 같으면 물이 좀 잘 빠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양토 쪽입니다. 배는 땅이 좀 비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식양토 쪽입니다. 포도는 논바닥부터 삐탈이니까 뭐요? 대충 안 가리고 잘 돼요.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으로 딱 봤을 때 똑같이 나무 심고 물 한번 딱 주고 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맞죠? 이 땅은 모래가 많이 섞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안 가요. 이 땅은 뭐요? 모래가 별로 안 섞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토가 많으면 지들끼리 엉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금이 잘 가요. 그래서 논바닥은 뭐요? 독색풀이 없으면 4월 달에 보면 논이 금이 짝짝가요. 그러니까 논바닥에다 사과 심으면 잘 돼야 안 돼?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점토가 많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논바다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포도, 약간의 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토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토양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으로 얘기가 빠르죠. 아파트로 얘기하면 물리성은 뭐냐면 평수 구조입니다. 평수 구조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의 안 바뀌어요. 이제 안 바뀌진 않아요. 그냥 리모델링 돈 주고 멍청하면 약간 안에 구조가 바뀌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토양 물리성이나 뭐냐면 토성 안 바뀌죠. 인성 안 바뀌잖아요. 뭐 학교 다니면 조금 가방끈이 길어지면 좀 참는 성질이 있고 좀 생각하는 것만 좀 달라지지 그놈이. 그 다음에 거기는 지하수위, 뭐 유효점 이런 거 잘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성은 뭐냐? 그 아파트에 들어있는 가재도구입니다. 그 가재도구는 넣었다 뺐다? 새거 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은 31평인데 가재도구 살 때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47평짜리 가재도구를 사서 31평짜리 집에다 밀어 넣으면 그 집에 내가 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건 가재도구 집이지. 그래서 뭐예요? 그게 보고 염류가 집적됐다고 그래요. 염류가 축적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필요 이상으로 양분을 주면 작물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시골에 딱 초가집에 그 집 평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20평 큰 집입니다. 20평 살 때 뭐요? 집에서 10명이 살아도 좁다는 놈 아무도 없었어요. 에? 요즘에 두 놈이 살면서 31평짜리 아파트가 좁대. 어떻게 생각해요? 집이 좁으니까 씨알 데 없는 걸 집에다 많이 놓아서 그럽니까? 에?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저 왜입니다. 왜? 집이 좁다고 왜 그래요? 집에다 씨알 게 없는 거 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농장 하나? 그것도 농도 아니고 뭐예요? 단수농 땅이 사고 위에다 이불 개고 덮다 뜨드득 놓으면 뭐예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장이지 방이. 지금은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집에 다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아무리 넓어봤자 47평 이사 가봤자 이사 간 1년만 좀 넓게 느끼지 1년만 지나면 뭐예요? 원상복구. 똑같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왜입니다. 좁고 넓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집에서 씨알 데 없는 거 다 버리면 집이 광장이 됩니다. 말로는 버린다고 하지 못 버리지. 버리는 것보다 들고 오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 평수 구조 좋고 가재도구 딱 맞으면 뭐요? 사람 살기 좋죠. 여러분들 토양에다 뭐요? 맞는 토성에 비료 딱 적당히 맞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안 해도 그 작물은 잘 큽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또 트집은 잡으면 얘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 이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비료. 그래서 300평에 5에서 15kg 흡수되는 게 이제 다량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 말씀드린 게 질소, 인산, 칼리입니다. 미량원소는 뭐냐면 300평에 한 10g에서 1kg 정도 흡수됩니다. 그래서 철, 망강, 붕소, 몰리브덴, 구리, 아연,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뭐 사과가 됐던 배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그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나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놈은 신경을 잘 써야지. 맞죠? 제일 많은 놈한테 신경을 잘 써보면 돼요. 제일 적게 들어간 놈한테는 아까 시험 문제로 말하면 100점, 5점, 10점짜리보다는 50점짜리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6가지 성분, 여러분 이 얘기 그가 따왔기 때문에 16원소, 필수원소 16원소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질소는 2% 내외입니다. 2% 내외예요. 제일 많은 게 CHO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뭐래요? 물이 80%라고 했죠. 물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H2O입니다. H2O 5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당. 네? 당이 뭡니까? CHO입니다. 그게 95%예요, 사실은. 질소가 한 2% 되고 나머지 합작고 한 2, 3% 갖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은 게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서 뭐요? 기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 관리 잘하고 해 잘 뜨면 끝이에요. 안 그래?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 누구 농사예요? 하느님 농사예요. 하느님이 뭐요? 물, 햇빛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인간들이 힘이 세지니까 뭐요? 뭐 인공광도 하고 뭣도 하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꼴값을 떨지만 햇빛한테는 그래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현장에 가시면 뭘 주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뭘 준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그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99.9 꽁합니다. 뭐 주워서 당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뭐 먹으면 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비싼 거 사 먹이잖아요? 그럼 머리 좋아져요? 머리가 더 나빠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 거고 아직 안 키워본 사람들은 희망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 애새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중에 내가 뭘 사 먹이면 머리 품질이 바뀌겠다 생각해요? 안 바뀌겠다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날 때 결정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작물 키울 때 어떻게 맘먹어요? 주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착각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뭐요? 사종북비 영양제 다 팔아먹는 게 뭐요? 당도 올라간다고. 맛이 좋아진다고. 뭐 먹으면 인물이 좋아지고 뭐 해요? 근데 왜 사람 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작물에서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통방통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어오시면 뭡니까? 엄청나게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일이 줄면 여러분 몸이 편하고 뭐가 배요? 돈이 덜 들어가요. 모르고 일을 빡세게 하면 몸이 고달프고 빡세게 움직이는 순간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16가지 원소 중에는 뭡니까? CHO가 95%를 다 자원입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 이 줄기가 뭐요? 다 탄수화물 아니에요. 다. 과일은 뭐요? 거의 다 물이잖아요. 근데 뭐 주면 좋대, 하여튼. 잘 생각하세요. 제가 주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 그 팔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 초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형태로, 뿌리에서는 이런 이온 형태로만 흡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그래서 대개 보시면, 플러스 이온 100개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온 1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교육받으신 분들은 저 세 개는 양이온이니까 기량작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같은 플러스니까 뭐예요? 견제를 합니다. 마이너스에 제일 중요한 게 질산질 질소하고 인사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는 이 형태로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뭐요? 연면살포는 좀 다릅니다. 연면살포는 좀 입자가 커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위에서 뭐요? 아니면 작은 창에 흡수되는 건 뭐요? 포도당, 단백질, 지방으로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링겔을 맞을 때는 뭐요? 그냥 직접 집어넣어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면살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됐습니다. 최근에 12호 환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첫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인데 요새는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산물 비료가 구하기 쉽습니다. 이걸 또 친환경 비료라서 보조금까지 줍니다. 이걸 또 퇴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학 비료. 원래 비료법에 화학 비료는 없습니다. 보통 비료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 부산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과수원 토양 관리를 하다 보면 부족보다는 과다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듭니다. 자, 여러분들 20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어때요? 네, 20년 전보다 돈이 적다는 사람은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였다. 요새 쫄딱 망한 사람 몇 푼 빼놓고는 20년 전보다 돈이 다 많아. 그러면 제가 딱 물어볼게요. 20년 전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돈은 더 많았는데 열은 더 받아요. 그래,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하우가 아니라 왜 그래요?
왜를 아시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옛날보다 돈이 많아졌는데 왜 열받아요? 쓰러움이 많아졌어요. 그걸 모르면 나보다 딴 놈이 더 많아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 말이 정확해요. 옛날에는 바퀴 얇은 자가용 타서도 술값 내도 됐는데 요새는 바퀴 얇은 자동차 주인 양반은 술값 내면 안 됩니다. 맞죠? 바퀴 얇은 차가 뭔 차인지 알죠? 가벼운 차, 얇은 차. 요새 큰 차는 바퀴가 빵빵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10대를 사도 한 대를 못 사죠. 같은 자동차급이 아니에요, 이게. 90년 이전만 해도 그 동네에 자가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딱 신발로 이제 자동차 상표를 말하면 안 되지만 마티스만 있어도 목에 뭐요? 철근이 들어갔어요. 지금 마티스 사고 철근 집어넣으면 뭡니까? 그냥 그것에 묻혀버립니다. 알았어요? 그게 양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딴 양분들이 더 많아서 문제, 불균형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요, 많아요? 옛날보다도? 맞죠? 돈 무진장이 많아요. 그거 잘 인식이 안 돼요? 돈이 많다는 것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보통 100억 가는 것도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100억이 갈 수가 없어요. 맞죠? 돈이 무진장이 많은데 뭐요? 없는 쪽은 무진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돈도 불균형이 생겨서 그럽니다. 양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깨끗하니까 양분이 없으니까 물이 깨끗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사 먹어요? 맹물 사 먹어요. 왜 맹물 사 먹어요? 지하수라든가 이런 물들이 걸쭉해져서 오염된 게 아니고 걸쭉해져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많아서 생리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없어서 생리장애 되면 채워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조금 뭔가 자꾸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전체 경제 면적은 많이 줄었어요. 한 18% 줍니다. 왜냐? 길도 나고 뭣도 나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보통 비료, 화학 비료는 25%나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부산물 비료가 딱 통계에 잡힙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게 없어갖고 뭐요? 시골에 동네 이장님 끝발로 퇴비 증산대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요? 퇴비 증산대회 안 해도 엄청나게 저게 손가락만 7번 까딱거리면 뭐요? 띡띡띡 띠디딕 딱 하면 집업만 알려주면 뭐요? 수백 톤 갖다 줍니다. 만나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돈만 딱 보내주면 또 보내줄까요? 또 물어봐요. 그 요즘에 와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거 뭐예요? 2021년부터 가축분유가 크게 돼지, 소 같은 거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냥 똥을 밖에를 못 내보냅니다. 투비화 시켰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돈 주고 샀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분들이 돈 붙여갖고 내보내요. 그래서 퇴비공장 사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싸게 팔아요, 지금. 왜냐? 거기서 돈 받아갖고 뭐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거꾸로 할인해서 팝니다. 이 세상이 아주 뒤집어질 정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진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각 동네 어귀에 가면 뭐예요? 비닐로 이렇게 쏙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파레트에 들어있는 거? 그게 뭐예요? 거의 800kg 톤튀기? 여러분들 그걸 튜브라고 읽는데 그게 다 비료입니다. 가축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물 비료예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친환경 뭐 농업원에서는 뭐 어찌저찌 그러는데 화학 비료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좋아하는 그 새카만 비닐봉대라고 친환경 비료는 뭐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기질 비료에 들어있는 질소하고 요소에 들어있는 질소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이 키우는 작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그걸 다르다고 인식하면 걔는 뭡니까? 따로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뭐냐? 요소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전기하고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 아닌 거고 유박균목 어박은 뭐예요? 지가 알아서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약국에 가서 양약 사 먹으면 뭐예요 그게? 다 화학약품이에요. 맞죠? 한약 먹으면 그건 쉽게 말하면 실험이. 친환경이
잘못하면 뭐요? 이상한 게 효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농담으로 물어봅니다. 신종 인플루에 걸려갖고 약을 먹으면 한약 먹어야 돼요? 양약 먹어야 돼요? 한약 잘못 먹으면 묘똥 가서 약 발랍니다. 묘똥이 뭔지 몰라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거 그냥 덤머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기농산물이 맛있고 비료주소 동산이면 맛없고. 여러분 입술회가 그 정도 감지력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그걸로 취업어도 연봉 100억씩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건 느낌이에요. 절대 차이 안 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가축 분류가 뭐죠? 매년 4,700만 톤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 자원이 많아졌어요.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뭐요? 옛날보다 여러분 식량을 많이 드시니까 적게 드십니까? 매일 먹잖아요, 식량. 옛날보다 적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적게 먹죠, 밥은. 예, 적게 먹어요. 밥은 기본 식량이라 하면 목에 넘어가는 거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보다도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는 더 먹습니다. 5배에서 10배는 더 먹어요. 옛날에 뭡니까? 고기 1년에 3번. 설, 추석, 생일. 그것도 잘 사는 사람 생일이라는 거고, 생일도 얼빵하게 하면 닭고기 딱 끓여갖고 뭐요? 기름기만 내한테 오고 나머지는 오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 뭡니까? 일주일에 통닭 2번. 어때요? 도시에 사는 애들 통닭 한두 번 다 먹어요, 일주일에. 옛날 같으면 한 번만 날 거, 1년에 한 번만 날 거 어떻게 먹어요? 일주일에 2번. 여러분 혹시 손주들 있으면 내가 돈 낼 테니까 통닭 시켜보라고 하세요. 그런들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요? 지 먹고 싶은 거 종류별로 다 시켜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옛날 같으면 뭡니까? 합의부 와서 한 마리만 딱 시킵니다. 요새는 그 필요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프라이드, 뭐죠? 양념, 다 시켜 따로따로.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젊은 친구들 뭐예요? 점심에 고기 먹고 저녁에 소주 먹으면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1년 거 다 먹은 거예요. 무진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양분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이제 4년별로 조사하거든요. 2002년, 2006년, 10년, 14년, 18년 보면 적정 범위보다도 다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걸쭉해지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걸쭉한 양분을 우려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하수 우물물이 우리가 퍼먹으면 어떻게 돼요? 걸쭉해지니까 이제 생수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경작지 한 10년 이렇게 농사진 땅은 양분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양분이 많아서 불균형돼서 안 되는 경우가 특반입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교육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비료 안 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교육은 너는 떠들고 나는 그래도 좋아야 발을 쭉 뻗고 주무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런 교육을 엊그제 오늘 하루 했겠어요? 무진장해도 비료 파시는 분들이 내한테 시비를 안 걸어. 그게 뭔 소리냐? 너는 지랄을 떨어도 우리는 잘 팔린다. 딱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생각 잘하세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화학 비료가 아니고 보통 비료에 질소질, 인산질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종류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부숙, 유기질, 유기질. 이게 이제 부산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부숙, 이게 이제 부산물 비료예요. 그래서 부숙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농축 부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말하고 부숙이 안 필요한 것은 어분, 골북, 유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질 비료 사는 것은 대개 다 보면 아주까리 유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까리 유박이 품질이 제일 안 좋아요. 왜 많이 들었냐? 그럼 마진이 크잖아요. 간단해요. 업자들은 뭐요? 깻묵, 유박 같은 거 비싼 거 사고 싶겠어요? 싼 거 사고 싶겠어요? 예, 싼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냉겨 먹는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데인데 하여튼 엄청나게 좋아해요. 요새 동네에 차 타고 쭉 돌아다니면 뭐요? 요거 파레트로 되어 있는 게 뜯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뭡니까?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니까 또 봉장 받아놓고 뭐 2, 3년 지나면 옆구리 터져갖고 뭐요? 비 오면 흘러내립니다. 그게 오염물질이에요 다. 밭에 들어가면 비료지만 뭐요? 그냥 똘창에 들어가면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받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생각? 공짜는 양잿물도? 예, 큰 거는 먹어요. 그 양잿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이게 옛날에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이게 이 상황이 된다. 지금 바뀔 때가 훨씬 넘어갔어요. 지금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인데 옛날에 100불 때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70, 80 어르신들은 그 생각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다시 아니, 죽으면 안 바뀌고 다시 태어나야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질 비료는 보통 삼요소, 부산물 비료는 이거고, 부속 필요고, 요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비료에 앞면을 보지 말고 뒷면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뒷면에 비료 생산자 보증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어떤 것은 우분 55%, 개분 15%, 어떤 것은 개분 50%, 톱밥 5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새카만 비닐봉다에다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무게를 똑같이 달아놓고 딱 집에 들고 가면 5만원짜리 들고 간 사람은 싹 이러고 후딱 닫아요. 왜냐? 남이 보면 복잡하거든. 근데 5,000원짜리 들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이러고 이 새끼 만원짜리는 넣을 줄 알았더니 5,000원짜리 입에서 뭐 나와요? 욕 나와요. 왜냐? 무게는 똑같았는데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이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분이 50% 드는 거다고 우분이 55% 드는 거고 양분량이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개분은 양분량이 많아요. 우분은 양분량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저런 비료 살 때 어떻게 물어봐요? 김 사장님 몇 포대 샀어? 물어봅니다. 그 안에 뭐 들었냐고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포대수만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살 때 장수만 따져요? 5만원짜리고 5천원짜리고 장수가 게임이 돼요?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료들은 보면 이게 유기질 비료는 뭐예요? 질소 4.2%, 인산 1.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질소 4%. 이게 다 비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건 퇴비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 뭐 유기질이 많으니까 퇴비라고 따지면 내 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비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가축분류들은 비료가 많아요. 쉽게 말로 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한두 마리 키울 때 그 돼지가 먹고 싸는 것하고 지금 뭐요? 공장형 돼지 키우는 데서 먹고 싸는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배합사료에 기가 막힌 거 얻어먹고 딱 나오죠. 옛날에는 꾸중물에 풀어서 먹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키우는 기간이 길었어요. 90kg 되는데. 지금은 뭐요? 짧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비료도 많죠. 질소 인산가리인데 합치면 이제 비료법에는 딱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팔 때는 뭐라고 팔아요? 토양 개량도 되고 활짝 촉진도 되고 구근 비대도 되고 염류도 제거되고 성장 촉진도 되고 병에도 예방된대요. 이건 옛날 시골 약장소보다 더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귀가 팔랑팔랑하게 하고 저거 여지없이 뭐요? 많이 팔려요. 하여튼 제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사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어때야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예, 안 사고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지 아니 할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믿지지는 않아요. 안다고 나서는 순간에 뭐요? 거기서 쪽 안 팔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서 아는 놈이 뭐요? 쪽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고 호주머니에서 돈도 뜯기고. 돈은 버는 방법은 내가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뜻도 모르는 돈이 안 나가셔야 돼요. 아이고. 자, 그래서 토양 검정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땅이 척박일 수가 없으니까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경작하는 과수원들은 땅이 뭐예요? 없는 집도 있어요. 지금도 야산 개간해가지고 첫 번으로 하면 아직 투입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경작지를 갖다가 과수원으로 바뀌면 뭐예요? 이미 고추라든가 다른 거 경작할 때 뭐예요?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추 농사를 10년 졌는데 내가 그 농사다 지금 내년 봄에 사과나무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고추가 10년 동안 잘 됐어요. 그럼 올가을에 묘목 심을 때 비료를 넣고 심어야 쓰겠어요? 그냥 심어도 돼요? 그냥 심어도 사과 엄청나게 잘 큽니다. 왜요?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추가 10년 동안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거기다가 먹건지 말건지 엄청나게 퍼붓었어요. 올가을에 걷다 사과나무 딱 심으면 아파트 25평에다 47평짜리 가재 두고 집어넣는 거예요.
걔 살기 아마 복잡할 겁니다. 엄청나게 도장해갖고. 예?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요. 거기다 만약에 참깨 땅콩을 심으면 봐시면 뭐요? 양분이 그렇게 안 많아요. 콩 심으면 봐서는 양분이 이렇게 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콩 심고 비료 많이 주면 예, 그냥 요 콩때만 우거지지 콩은 안 나와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취 시기는 뭐냐면 비료하고 연관이 없도록 장마 끝나고 보통 한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적깁니다. 나는 비료를 안 줬다 하면 아무 때나 떠도 돼요. 왜냐? 비료가 안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비를 하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합한 시기. 그래서 채취 방법은 보통 5에서 20cm입니다. 깊이가. 너무나 위에 것만 뜨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기질기라도 유박가서 주워놓은 것 비료가 떠지고 20cm 밑으로 떠지면 뭐예요? 생땅이 떠져요. 여기다 비료 주고 여기 뜨고 여기다 비료 주고 여기 뜨면 뭐예요? 맨날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20cm 밑으로 툭 뜨지 마세요. 왜냐? 요새는 신경도 않기 때문에 저 밑에 3cm, 40cm 가면 뭐예요? 거기 양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지점에서 한 과수원에서 한 최소한 10개 이상 떠가지고 흙 섞어가지고 센터로 갖다 주는 거 한 주먹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 흙이 내 과수원의 대표성을 갖냐 못냐는 사장님만 알아요. 농장주만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뜨는 방법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토양 분석표가 딱 나오면 이게 이제 적정인데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그냥 과다라고 있는데 위에가 과다가 아니고 많은 거예요. 적정 밑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부족이 아니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대충 1m 70m에서 60kg입니다. 2m가 뭐예요? 키가 과다예요? 키가 큰 겁니다. 1m 50이 키가 부족해요? 키가 작은 겁니다. 다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요? 사과나무를 심으려면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척박하고 잘 빠져야 돼요. 땅이 비옥하면 거기 심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땅이 사과나무만 잘 크고 사과는 안 열리니까 겨울은 따뜻하게 배는 쫄쫄해. 배나무를 심는데 땅이 척박한 데 심으면 배에 달리는 개수는 있을지 몰라도 배는 절대 700g, 800g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평균에 1m 70m에서 60 몇 킬로. 그럼 2m는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해 15%도 늘어났으니까 팔, 다리, 목, 몸무게가 그 비율로 늘어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1m 50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한 15% 비율로 다 줄어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사냐는 우리는 뭐예요? 뭘 해먹고 사냐입니다. 1m 50짜리가 연봉 10억. 2m짜리가 뭐예요? 백수. 자, 누구하고 같이 살래요? 연애할 때는 백수 괜찮아요. 왜냐? 한 두 번 만나고 헌줄없는 만나서 딱 바로 차버리면 되니까. 근데 평생 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고심해야 됩니다. 일주일 기분 좋고 뭐예요? 죽을 때까지 속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그걸 맞추시면 돼요. 1m 50짜리가 운동선수로 국가대표를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뭐 여러분들 역도선수. 네? 역도 업종은 뭐예요? 키 크면 유리할 게 없잖아요. 짧게 짤름 들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쇼트트랙. 쇼트트랙 2m짜리 봤어요? 중심 못 잡아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업종을 선택하면 돼요. 잘. 여러분도 뭐예요? 자기 땅이 있으면 아까 제가 땅이 비옥하면 사과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땅이 비옥한 땅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배 아니면 포도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거의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부산물 비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부숙질 비료 딱 나누는 거고, 이 종류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 부숙질 엄청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활용상 문제점이 뭐냐면 비료 성분으로는 보면 비싼 편입니다. 어느 정도 퇴비로서 가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비료들은 양분의 불균형입니다. 가축분 퇴비 쪽은 인산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부속적인 것도 많이 유통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20개월짜리를 보면 구멍 뚫린 거 있죠. 왜 근육 들어서 팔아먹어요? 원래 근육 들어서 파는 게 원칙이에요? 근육 안 뜨는 게 원칙이에요? 안 뜨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3개월 아니면 6개월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요? 싹 하다가 한 달 만에 딱 포장해서 이거 하면서 뭐요? 돈은 미리 받고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이 뭐요? 부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도 동작 빨아가지고 부숙이 거의 안 된 놈을 잽싸게 사다가 쫙 깔고 노타리 쳐가지고 비닐을 딱 덮으면 뭐가 돼요? 가스. 딱 걸립니다. 근데 일반 노지 과수원에서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왜요? 그냥 가스 나오면 그냥 날아가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된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과다시용. 이게 완성 비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렇지만 누적되면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새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도라든가 이런 거 한 번 주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 작물이 흡수를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아까 이제 하느님이 이거 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닐 딱 칠 때 하느님 빠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주면 준 대로 다 쌓입니다. 그 작물이 안 먹으면. 그래서 하우스는 염류 집적이 될 확률이 있고 노지는 염류 집적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을까지 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아니면 장마 때 뭐요? 계속 빼갑니다. 요즘같이 비 많이 오면 뭐요? 쪽쪽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쪽쪽 빠져갖고 어디로 가냐? 대청 때문에 녹조라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30년, 40년 전에 그쪽에 뭐요? 녹조라떼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밖에서 양분이 들어가는 게 없은 게 안 됐는데 요즘에는 뭐요? 이쪽에 이제 걸어지니까 뭐요? 비만 오면 그래서 그 넓은 뭐요? 만수위가 되면 20억 톤이거든요. 20억 톤이 녹조라떼가 됩니다. 아마 그거 이 컵으로 팔면 아마 대한민국 사고도 남을걸? 엄청난 양입니다. 심할 때는 이제 비 많이 오면 남해안 뭐요? 남해 바다가 적조가 생깁니다. 그거 다 뭐 많이 주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마 끝나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지에서 걷어가지고 따뜻하게 내려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화학비료 부시는 화학비료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화학비료 엄청나게 깨끗해요. 기준들이 딱딱 맞게 쓰면. 근데 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우분, 돈분, 개분을 봤을 때 우분은 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개분은 많아요. 그래서 비료 대체율을 보시면 질소 우분 30%고 돈분, 개분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로 봉다리수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용물이 중요해요. 네? 내용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중에 이제 딱 질소는 보시면 토양 중에 있는 유기질소가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무기화가 돼서 아모니아텐 질소, 질산세 질소로 변해서 여러분이 키우는 과일나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질소 비료를 하나도 안 주면 여러분이 키우는 과일나무가 하나도 안 클까요? 어때요? 커요. 왜냐? 간단하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 도로에 있는 가로수 어떤 놈이 비료 주는 거 봤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네 어귀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 비료 주는 거 봤어요? 안 줘서 끝이 크잖아요. 토양 중에 유기물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무기화돼서 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땅이 이제 기본적으로 척박해 볼 때는 나올 것이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뭐요? 땅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분해돼서 쓰는 것보다 뭐예요? 갖다 얹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토양 유기물이 2%만 있어도 연간 무기화율이 한 1에서 3%예요. 그래서 이제 흙 무게 비중을 1.2로 가정하면 토심 30cm로 계산하면 흙이 한 360토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2%가 7,200kg고 이 무기화 되는 게 1에서 3%면 무기화 생산물이 한 72에서 222kg.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부식 중에 질소 함량이 5%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2%만 있으면 하나도 안 줘도 3.6kg에서 11kg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과일나무 심어서 3톤 따면 사과가 됐던 배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3톤 수확을 하면
그 과실을 딱 분석을 하면 질소가 몇 킬로냐면 보통 한 4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료 거의 안 줘도 뭐요? 유기물만 2% 있으면 사실은 뭐요? 과일 따는 거 거의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얘기 듣고는 뭐요? 그래, 너는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주어야 잠이 잘 오니까 딱 줘요. 지금 웬만한 과수원들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생땅 개간에 서면 양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존에 한 10년 정도 경작한 과수원에 보여? 깜빡 잊고 뭐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올해 비료를 안 주고 1년 농사 딱 쳤으면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농사가 더 잘 돼야 안 돼요? 재수 주면 더 훨씬 잘 됩니다. 왜요? 지금 많아서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올해 깜빡 잊고 안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재도구가 씨알데없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뭐요? 갖다 버리기만 하고 못 사왔네? 내가 살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뭐요? 편해지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뭡니까? 무소유라고 어떤 분이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 갖고 갑니다. 난 이제 죽을 때. 왜냐? 수유에 주머니가 없어요. 돈 10원도 못 갖고 가요.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유기 자원들도 보면 질소 무격, 화학비를 100% 봤을 때 해리, 배치, 쌀깨 이런 거 어떤 분들이 뭐요? 쌀깨는 아무것도, 쌀깨도 비료입니다. 제일 이제 좀 적은 게 볏짚 이런 것들은 비료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박, 유박, 깻무 이런 것들이 뭡니까? 톤당 60 몇 킬로, 50 몇 킬로 나옵니다. 쌀깨도 뭐요? 질소가 톤당 17킬로, 인산이 46킬로나 들어있습니다. 주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주지 마. 쥐할지 안 쥐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예,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로 남습니다. 이런 퇴비들은 뭐냐면 1년차 방출되는 질량, 2년차 방출되는 3년차 방출되는 거, 4년차 방출되는 거. 그러니까 뭐요? 비료 적게 줘도 작년까지만 좀 많이 줘놨으면 여러분들이 올해 직장에서 잘려도 작년까지 한 10년 동안 매년 1억씩 적금 들어놨으면 뭐요? 잘리는 게 열받아야 돼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골프치러 놀러 다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골프치러 놀러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훨씬 몸도 튼튼해지고 좋아요. 그거 좀 더 벌라고 열받치다 뭐요? 적금 찾아먹기 전에 놓고 갑니다. 똑같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토양 중의 인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양은 불용성 인산이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료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단히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불용성 인산은 뭐냐? 비밀번호 잊어버린 내 통장에 돈 많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 통장에 돈이 많은데 내가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가서 지금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비밀번호. 다시 내 거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신분증 뭐 갖고 와서 뭐요? 비밀번호를 새롭게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는 못 써도 조건만 좋으면 다시 그거 내 돈으로. 그러니까 토양 중에 불용성 인산이 많으면 바로 활용은 안 됩니다. 근데 조건만 좋으면 뭐예요? 그 토양에서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토양 중에 인산이 불용성 인산이 많으면 계속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한 600ppm, 700ppm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그것도 밀려 나와요. 밀려 나와. 보통 토양이 한 2, 300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과수원 지금 뭐예요? 토양 분석 해보면 700, 800 많은 데는 1000도 나오고 진짜 많은 데는 2000도 나와요. 엄청나요. 왜냐? 가축분 많이 주면 그래요. 가축분에 인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지 마세요. 그래서 보시면 pH가 낮으면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고 pH가 높으면 칼슘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합이 안 되는 것은 pH가 한 6.5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성으로 잡고 토양을 교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중성이 되면 암도 안 붙잡으니까 인산이 제일 잘 우러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딱 pH가 한 6점 몇 되면 철하고도 고정이 안 되고 알루미늄하고 고정이 안 되고 칼슘하고도 식물에 대한 최대 유익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토양중 칼륨은 뭐냐? 흙 입자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토양 용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장마 때 양분 용탈이 많이 돼요. 그냥 토양 중에 우러나오는 거 비 많이 오면 녹아서 그래서 이제 뭐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이 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수소가 들어옵니다. 수소가 들어오면 pH가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석회는 어느 정도 일정하고 그래서 시설은 또 달라요. 시설은 뭐요? 석회가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그냥 거기에 준 대로. 그 시설은 pH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토양 분석해 보면 높아요. 그 이유가 용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시설 토양 같은 경우에 지금 토양 분석해 보면 pH가 6점 몇이 아니라 뭐요? 7점 몇으로 다 나와요. 많이. 사과밭에 포대 위에 흙을 보면 뭐요? 흙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주고 보입니다. 하여튼 많이 줘요. 자, 근데 이렇게 사과밭에 주어도 이 사과밭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비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뭐요? 땅이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은 양주 한 잔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어떤 분들은 양주 한 병에 먹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양주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죠. 이것도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냐면 경사 보세요. 과수원 경사 검색이 심하잖아요. 이 집은 주가 축사입니다. 1년에 두세 번씩 뿌려도 뭐예요? 뿌려놓으면 하느님이 세척. 사과나무 색깔이 뭐예요? 굉장히 연해요. 그게 뭐예요? 이 집은 땅도 점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려 안 들어가고. 이 집은 뭐예요? 돈은 소로 벌고 딱 해서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 사과 봤지? 내가 1년에 4번씩 5번씩 뿌려도 사과 착색도 잘 되지. 같이 한 잔씩 먹고 평지 과수원에 모래가 많이 섞인 밭에 그래 내가 공짜로 줄게. 너 2번만 나와. 땅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수원은 바로 톱을 떼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 뭐가 바뀔지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다 물어본 게 뭡니까? 옛날 제가 근무할 때 민원을 딱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딱 물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딱 그게 답변인데 돼? 안 돼? 물어봤는데 그 따위로 답변했다는 요새 뭐요? 뚜루룩 30초만 떠서 딱 올리면 뭡니까?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뭘로 해갖고 이제 한 3개월간 포대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주어도 뭐요? 그쪽에서 안 받아버리면 술 많이 먹어도 뭐요? 해결해버리면 문제예요. 한 잔만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분은 뭐요? 아주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량튜브 판매를 할 때 냄새 나는 것은 되다 보면 공단 하수원이 뭐 사업장, 그 다음 원래 29자 포대는 딱 따면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부숙이 제대로 됐다면 뭐요? 튜브가 부숙이 제대로 된 것은 구수한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오면 뭐요? 부숙이 안 됐든지 그건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가죽 조각 당연히 피혁원이고 종이 조각 원료가 잘 몰릴 때는 사줘봐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싸거나 특히 여러분들한테 뭐요? 톤백으로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800kg 1톤이라고 막 그건 거의 다 뭐요? 폐기물입니다. 그거 받아놓고 과수다 쫙 깔고 뭐요? 아, 여기에 뭐, 응? 오염물질 들어가고 중금속 들어가고 열받아갖고 영동 군청에 가서 확 신고해버리잖아요? 입고 나가기 전에, 오세요? 벌금 내고 가세요, 좀 이따가. 누가 벌금 내야 돼요? 땅 주인이. 팔아먹고 도망간 놈은 뭐예요? 끝이에요, 이제. 쥐나고 그놈하고 상대지. 오염된 것은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요즘엔 좀 덜 나오대. 옛날엔 땅 임대해줬다가 뭐예요? 한 6개월 임대해주는데 분명히 평지를 임대해줬는데 1년 후에 가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 땅이 산이 됐네. 에? 뭔 산인지는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각자. 그거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거 잘못하면 뭡니까? 그런 폐기물도 처리하려면 돈이 단가가 보통 아니에요. 잘못하면 땅값 나갑니다. 이게 모르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원래 뿌리가 잘 해야 되는데 뿌리가 못하면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으면 뭐요?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이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새끼 잘 걸어다니면 연면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비료의 농도라든가 뭐 이런 잘못하면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연면십이 하면 나쁩니까? 좋아져요? 안 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뭐요? 하는 순간에 영양제 사야 되고 내 노동력 들여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지 안 할지는 해서 득이 있을 것 같으면 하시지만 여러분 새끼 잘 먹고 잘 걸어다니면 영양제 안 먹어도 죽는 날짜는 전혀 관계없어요. 맞죠? 보통 어떻게 말하냐? 제 선생님 하면 뭐 당도가 올라갈 것 같고 뭐 다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빨리 하나 들어주면 친구 두 놈이 딱 걸어가면서 한 놈이 노트북공을 삽니다. 그러면 옆에 놈이 뭐라고 그래요? 노트북공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는 놈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자식아 혹시 될란가 몰라. 역시 안 됩니다. 된다고 샀으면 되는데 될란가 몰라 했으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사 주면 뭐요? 당도가 정확히 올라간다고 쓰면 뭐요? 올라가야 맞죠. 그렇게는 안 팔아요. 그 사람들 왜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자꾸 여러 가지 이거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건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쓰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 안마의도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원비리 우루사 하나씩 다 주면 먹고 기분 나쁘겠어요? 강의 중에 졸리지도 않고 기분은 좋은데 그 돈은 누가 낼 건지 생각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루사하고 뭡니까? 원비리 주면 아무 말도 않고 먹어요. 왜냐? 돈은 내가 안 내니까. 꼭 잘 생각하세요.